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어제 태양광 관련 기업인 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된 기업 어레이 테크놀로지의 실적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이번 분기에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난 분기의 실적이 어땠는지 좀 잠깐 살펴보면요. 매출이 507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로스 마진이 29.6%가 나왔습니다. 꽤 높죠? 29.6%. 그 다음에 조정 세전 영업이익이 115.6밀리언 달러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분기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35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세전 영업이익도 115밀리언 달러에서 57.4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니까 줄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이 거의 30%였는데 이번에 그로스 마진이 29.6에서 26%로 줄었다. 이 그로스 마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매출에서 레비뉴라는 매출에서 판매 원가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는 걸 빼주면 그로스 프로핏이 되고 그걸 퍼센트로 나누면 그로스 마진이 되는데 결국 이 그로스 마진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판매 원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입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하는데 뭔가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원자재 상승에 관련된 그런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의 이렇게 수치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잠깐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이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영향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로 뭐냐면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있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태양광 패널 깔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연기가 됐다. 마치 스템이랑 비슷하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얘네들 지금 이런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이런 계획했던 투자들을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레이라든지 스템이라든지 플루언스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뒤로 이연된다. 혹은 그런 계약이 취소된다. 이런 지금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제조 시설을 만든다. 21만 6천 스퀘어핏의 그 매뉴팩처링 시설을, 제조 시설을 베르날리오 카운티에다가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뉴멕시코라는 미국의 한 주에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 어레이가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요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건 찍어내는 것은 아니네요. 잠시만. expected completion. 이거 지금 공장을 그럼 만드는데 2024년부터 만든다고 얘네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냐? 2025년 초에 완공이 될 거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어레이 관련된 이거 제품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찍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 뉴멕시코 여기 보이십니까? 뉴멕시코 주가 이렇게 미국 거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여기 보이지도 않네. 그럼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알버커크라고 하는 그 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나릴로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사실 요 도시가 이 어레이 테크놀로지와 거의 한 30년 정도 뭔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카운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밑에서 한번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레이 테크놀로지가 11월 2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뉴멕시코와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가고 있던 알버커크라는 그 카운티 외에 베르날리오 카운티에다가 제조 시설을 더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조 시설 확충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이 알버커크라는 카운티와 30년 전부터 일을 같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들이 지금 어레이가 202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그 어레이테크 솔라 트래커를 이 카운티에서 만들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카운티와는 굉장히 좀 인연이 깊겠죠. 사이도 좋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요거를 자 볼게요. 알버커크의 웨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21만 6천 평이 되는 그 캠퍼스를 하나 더 짓는다.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다가 어레이와 그 투자사, 그러니까 뭐 그런 카운티가 되겠죠. 카운티가 지금 인베스트 투자를 50밀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 이 새로운 제조 시설의 공장 그 공사는 2024년도 초에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까 보면 이제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 이 지금 어레이가 그 알버커크, 그러니까 그 뉴멕시코 알버커크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새롭게 100명 정도도 고용하는 고용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그런 게 그 중소도시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중소도시가 그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주고 성공적으로 공장을 만들건 하면 그 커뮤니티, 그런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러니까 아까 뭐 경제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도움을 주는데, 어쨌든 요 뉴스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2.5밀리언 달러를 지금 어레이테크가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받았냐면 자, 어떤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펀드, 잡 크리에이션 펀드에서 2.5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기금이겠죠. 그래서 중소도시의 경제 발전에 법안에서 만든 그런 기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기금에서 돈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 알버커크라는 그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함으로써 이 기금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도시 이렇게 뭐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요즘에 뭐 유동성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은 정말 환영할 뉴스다. 그래서 일단 이 돈으로 이제 뭐 하냐, 뭐 도와주냐, 이제 뭐 땅 빌리고 땅 사고 그냥 건물 올리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올리는데 그런데 비용을 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버커크와 지금 베르날리오 카운티에서 더 도와줬대요. 각각 뭐 25만 달러씩 더 도와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프로퍼티 텍스 어베이트먼트라고 세금을 이제 깎아주는, 뭐 세금을 공제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제 혜택까지 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혜택을 받았다. 누가? 어레이테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어레이테크의 3분기 지금 실적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이낸셜 업데이트는 어떻냐? 얘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출도 내려갔죠. 매출 내려갔고 그로스 마진도 내려갔고 넷인컴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 28.4밀리언 달러가 10.1밀리언 달러가 됐으니까 돈을 잘 못 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얘네가 적자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넷인컴이 가로가 아니죠.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면 보통 마이너스라는 표시인데 여기는 10.1밀리언 달러 어쨌든 벌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동기 대비 떨어졌다. 그 다음에 EPS가 0.07달러다. 근데 딜루티드 EPS입니다. 이게 딜루티드라는 게 뭐냐면 희석이라는 뜻을 보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그 잠재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주식을 다 감안했을 때에 주당 순이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07달러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매출이 3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 푸시아웃.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약했던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네. 푸시아웃이라는 게 취소라는 뜻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MS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분류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데 이 ICMS가 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자, ICMS란 뭐냐면 건설 프로젝트 비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으로 보고한다. 그 다음에 그룹화를 한다. 이게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어레이테크가 우리가 ICMS를 재그룹화를 했어요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어레이 테크놀로지의 공사 비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올라간 것을 이 ICMS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 인상, 뭐 인건비 상승, 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뭐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있고 연기를 초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럴 테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뭐 금리 인하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023년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저번 분기에 줬던 것보다 전부 내렸어요. 안 좋은 거죠. 원래 우리가 1.65 빌리언 달러 정도, 1.65 빌리언에서 뭐 1.75 빌리언 달러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말을 바꿨죠. 1.525에서 1.575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경영진도 지금 단기간의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가이던스를 낮춘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낮추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사실은 그 분기의 실적이 좋았더라도 가이던스를 낮게 잡잖아요. 그럼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래가 단기적으로 뭐 돈 못 벌겠다고 경영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전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습니다. 295. 근데 이거 아주 살짝 이 상단을 295에서 290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좀 나눈 거죠. 레거시 어레이.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인 레거시, 그 업무를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 어레이의 주 업무를 지금 주된 그 사업 비즈니스를 레거시 어레이라고 하고요. STI 놀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 예전에 어디서 인수를 했더라? 내가 안 적어놨나? 스페인 여기 써놨네요. 태양광 추적기 회사를 이제 얘네들 인수를 했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둘 다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두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보여준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350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이번 분기에. 저번에 500밀리언이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네, 매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넷인컴이 아까 10밀리언 달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넷인컴도 일단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전이랑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자기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캐시 런웨이를 뭐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뭐 이제 얘네들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 현재 174밀리언 달러의 현금과 단기 투자금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얘네들은 적자 기업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스템처럼 주가가 1, 2달러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15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건데, 일단 5년 차트 정도 보면 많이 뭐 내려와 있기는 하죠. 거의 한 40달러 갔다가 지금 여기 뭐 얼마입니까? 지금 뭐 10달러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7, 8달러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레이, 스템,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단기 전망은 좋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템이 아니죠. 어레이 3분기 실적은 이 정도로 줄이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또 11월 제 광고 하나 있죠. 광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1월 한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받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 유안타 광고입니다. 유안타에서 지금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스타벅스를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12월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하시면, 응모를 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유안타 그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이 두 번째 이벤트인 지지스라는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종목을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 이벤트까지 참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안타 증권은
대략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뭐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25만 원 매수했다가 25만 원 매도를 하셔도 50만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참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요 이벤트를 참가를 하시려면 제가 요 설명란에 걸어드리는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 타러 들어가셔서 이벤트 신청하기란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 여러분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제 채널 명을 남겨주셔야 제가 다음 달에도 광고를 따올 수가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 이벤트 담당자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여기 적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연락을 드릴 거고 첫 번째 유언타 이벤트,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지스 이벤트 참석하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스 관련된 앱을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스는요,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앱 가는 거기, 마켓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란색 지지스, 뭐 주식 추천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치를 하시면 얘네들이 무료로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기업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그냥 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공짜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하실 때 닉네임 설정이 있어요. 닉네임 설정에 아까 여러분 성함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예를 들어서 뭐 1, 2, 3, 4에 5, 6, 7, 8이다. 그러면 5, 6, 7, 8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닉네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게시판에다가 가입했습니다. 요거 글 한 번만 써주시고 캡처해서 카카오 톡방에 보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유한타 증권이랑 다르게 5분한테는 피자 쿠폰을 드리고 5분한테는 또 치킨 쿠폰을 드리고요. 나머지 90분께 또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이벤트 신청하시면 적어도 스타벅스 상품권 2가지는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요 관련된 링크는 제가 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좀 적어 놓을게요. 그거 들어가셔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레이 3분기 실적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떤 기업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아직 할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